안녕하세요. 코리안버드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날짜 텍사스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는 주가 땡스기빙 헐리데이 위기 되겠는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여유 있게 쉬는 날짜가 오겠고요. 혹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바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1년에서 그동안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공휴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보내시는 그런 한 주 맞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확진자 정보관에서 알려드리고요. 급여와 구직 활동에 관한 정보 역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스기빙 뉴스를 전해놓고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서 뉴스 들으면서 많이 아셨겠지만 현재 미국에서 코비드-19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텍사스 자체만 놓고 본다면요, 960만 건의 테스트를 완료하였고요. 확진자 100만 명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뉴스가 되었습니다. 총 2만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확진자 수를 보시면요, 11월 18일에는 8,500여 명, 그리고 11월 19일에는 12,000여 명이 넘는 1일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일 사망자 수가 11월 19일에만 23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카운티별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도로 보여준 것인데요. 여전히 큰 도시 위주로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 위주로 숫자가 많고요. 다음으로는 남쪽 보도 쪽에 있는 도시들 역시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일 확진자 수 되겠습니다. 7월, 8월에 많았던 그 숫자를 거의 다 육박해서 지금 넘어섰고요. 보시면 그래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로 오면서 그래프가 다시 치솟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19일 날짜로 12,000명이 넘었으니까요. 다음번에 보시는 그래프로는 여름때의 수치를 넘은 그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요. 누적 확진자 수 역시 다시 경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은 숫자별로 카운티가 나오는데요. 휴스턴 속해 있는 해리슨 카운티, 달라스 속해 있는 달라스 카운티, 그리고 특히 엘파소 쪽에 문제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파소 자체는 아래 보시는 테런트 카운티나 베어 카운티보다도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오히려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곳에서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특히 달라스 쪽에도 곳곳에서 뉴스가 터지고 있습니다. 알렌에 158명, 프리스코에 몇 명이 되었다, 스쿨 ISD에 몇백 명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있는 ISD에서는 땡스기빙 끝나고 나서 다시 100% 리모트 러닝, 홈스쿨로 바꾸자는 건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땡스기빙 갔다 오면은 그만큼 더 이동도 많아지고 접촉도 많아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스틴에서는 위험 레벨을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스테이지 1, 2, 3, 4, 5까지 있는데요. 스테이지 4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만나지 말라,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25%에서 50%까지만 인원을 수용하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스테이지 5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연방 레벨에 있는 CDC에서도 역시 땡스기빙 연휴를 맞이하여서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러서 가족들끼리 보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동하거나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만날 거고, 친척분들이나 친지분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14일 자가격리를 권유하는 그러한 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머무르시든지 멀리 가시든지 가까이 가시든지 특별히 이제 건강을 더욱더 유의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접촉을 줄이시고 유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텍사스 월크포스 커미션에서 나온 미디어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미디어 브리핑 자체는 지난번에 했던 영상과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또 뉴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밑에 자막을 번역해서 보여드리고요. 영상 관련해서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reinstated work search requirements on Sunday, November 1st, with notifications provided through payment request to be effective with their next payment request. Benefit payment requests happen every 2 weeks, so the first time claimants would need to report work search activities would be on or after November 15th when requesting benefit payments. We are now past November 15th, so people will need to certify that they have completed work search activities when they make their payment request in order to be eligible for benefits. Work search is a federal requirement t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and for most parts of the state, work search requirements has been set to 3 activities per week. While the state has set the maximum number of work search requirements to 3 activities per week, workforce boards may adjust work search requirements to less than 3 activities per week, depending on their local conditions. Claimants should always check their correspondence from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to confirm how many work search activities are required per week. Work search will not be waived for people at higher risk for COVID-19, such as those over 65. Work search can be done virtually and can be conducted safely from home, and there are many jobs available that allow accommodations for people at risk for COVID-19. Work search is only waived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if the claimant has a definite return to work date and/or if the claimant is a member of a local union hiring hall. For most parts of the state, work search activities has been set to 3 activities per week. Here are some examples which can all be done virtually. Searching for employment on workintexas.com, or you can search for employment on another online job site. Attend a virtual job fair. Create or update your resume. Participate virtually in upskilling, educational, and other job seeker services with your local Workforce Solutions office. Completing and passing any one of the 5,000 free online courses from Metrics Learning. For people on state extended benefits, which is an additional 13 weeks of benefits for people that have exhausted regular benefits and PEUC benefits,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Each of their work search activities needs to be different. For example, they could search for employment on workintexas.com on Monday, attend a virtual job fair on Tuesday, and update their resume on Friday. In order to be eligible for benefits, you'll also be asked to certify that you've completed your work search activities when you request benefit payments every 2 weeks, beginning on or after November 15th. Make sure to keep a record of your work search activities using a work search log that can be downloaded from the TWC's website or make one of your own. You'll need to keep the work search log for a year based on the date that you've applied for benefits. TWC may ask to review your work search log for any week or weeks at any time during your benefit year. Your work search log should include verifiable information such as the dates of your work search activities, details of your activities, for example, participating in a virtual job fair, applying for a job online, completed and passing training, searching for employment on workintexas.com or another online job search site. Include any information that helps confirm your actions and the results of your activities. 실업급여 관련해서 구직 활동에 관한 뉴스입니다. 11월 1일부터 구직 활동이 시작되었고요. 해당되는 주에 구직 활동을 몇 번 하셨는지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고요. 특히 카운티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고 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매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 여기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가 11월 8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사시는 그 해당되는 카운티에 매주 몇 번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급 요청을 하실 때 숫자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해당되는 주에 얼마를 벌었고 몇 시간 일을 하였고 하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주에 내가 구직 활동을 몇 번 해야 됐다라고 숫자를 적도록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구직 활동이 요구사항이 아니었거나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는 해당되는 카운티에서 구직 활동을 요구해야 되면은 구직 활동을 한 숫자를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구직 활동 폼 BN9002 폼은 매주 계속 기록은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손으로 적으시든 혹은 컴퓨터로 저장을 하시든 간에 매주 한 장씩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으니까요. 기록을 하시고요. 무조건 매주 3회 계속해서 이력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였거나 신문이랑 라디오 같은 것으로 체크를 한 것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것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 그리고 온라인 코스를 하여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 역시 광범위한 범위로 구직 활동으로 포함이 되니까요. 이런 것 역시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시고 구직 활동 숫자에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연말 혹은 새해 관련해서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팬데믹 언임플로먼트 어시스턴트,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DUA라는 형식으로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팬데믹 코비드-19으로 인해서 DUA를 받으신 분은 PUA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PUA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 PUA가 사실은 12월 말 날짜로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 컨트랙트를 하시는 분, 그리고 비록 직장을 다니시지만 지난해에 벌은 수입이 적거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PUA로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12월 31일 이전에 PUA 자체가 끝나게 됩니다. PUA 자체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사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장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해서 법안이 마련되어야지 실업급여가 계속 연장이 될지 혹은 중지가 되었다가 빠른 시간 내로 다시 재가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정보가 없고 계속해서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로 인한 수입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처음에 신청하실 때 아래처럼 10%는 세금으로 내라고 세팅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300불을 받으시는 분은 270불을 받으셨을 거고요. 400불을 받으시는 분은 360불을 받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10% 세금은 미리 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적으실 건데요. 혹시라도 작년에 벌으시는 금액보다 이번에 실업급여에 추가 400불을 더하고 300불을 더하면서 혹시 조금 더 많이 벌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조금 더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은 남겨두시는 것이 깜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은 통장에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19일 텍사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주말과 땡스기빙 연휴를 맞이해서 그만큼 사람들의 이동도 많고요. 활동량도 많은데요. 코비드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과 안전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